네, 안녕하세요. 유니쌤의 자궁의료리셋 한의사 김윤입니다. 여자가 살이 찌는 5번의 시기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사춘기입니다. 소경 전에 식욕이 이렇게 막 당긴다고 하는 여학생들 참 많지요. 이럴 때 어른들은 크려고 그러나 봐 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이게 크려고 그러는 거예요. 네, 물론 키도 크겠지만은 여성으로서의 성장도 포함이 됩니다. 근데 이때 식욕이 당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에요. 그래야 유방과 또 난소가 발육이 되거든요. 그 이후에 이제 월경이 주기적으로 자리를 잡는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쭉 이어서 엄청난 식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사춘기 전에는 일자 몸매였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가슴, 엉덩이, 허벅지 이런 데 이제 살이 찌고요. 좀 여성스러운 S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때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면 또 이런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방심하면 자칫 또 비만 체형이 되기 쉬운 시기입니다. 근데 요즘은 또 어린 친구들도 다이어트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.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. 대학 가면 다 빠진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아니요. 대학 가면 다 빠지진 않아요. 굉장히 힘들어요. 그렇다고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월경을 제때 안 한다거나 또 여성으로서의 제대로 성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빵이나 라면, 햄버거, 탄산음료 이런 음식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. 단백질이나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좀 잘 챙겨 드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비만 체형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결혼 후 저희 한의원에 다이어트 한약 지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제일 많아요.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그 직전에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. 그런데 결혼식 전날 혹은 웨딩 촬영 전까지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다가 신혼여행에서부터 이제 몸매 관리에 대한 긴장이 좀 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리고 또 싱글로 혼자 살 때에는 밥 잘 안 챙겨 먹죠. 대충 때운다고 표현하잖아요. 그런데 남편이랑 밥을 같이 먹게 되니까 밥을 꼬박꼬박 더 챙겨 먹게 되고 또 퇴근 후에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 함께 하게 되고 또 맞벌이인 경우에는 직장 스트레스 날려버린다고 야식 겸 술까지 얼마나 좋아요.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죠. 또 맛있는 음식 앞에 있죠. 귀가에 대한 부담도 없죠. 그래서 결혼 후에 5에서 10kg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다가 임신 직전에 또 체중 관리 해야겠다고 또 다이어트 한약 지으러 다시 오시더라고요. 네, 신혼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은데요. 밤늦게 술이나 기름진 배달 음식은 좀 자제를 하시고요. 서로 함께 운동하면서 건강한 몸과 예쁜 사랑을 동시에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? 세 번째는 임신입니다. 임신 중에는 살이 찌는 게 당연합니다.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식욕이 당기고요. 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부의 지방도 좀 두툼하게 쌓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몬도 영향을 끼칩니다. 보통 한국인들의 임신 중에 평균 체중 증가는 12.5kg이라고 해요. 정상 체중인 여성들의 임신 중의 체중 증가는 보통 11.3kg에서 15.8kg 정도의 증가를 정상 범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신 중에 체중 증가가 12kg가 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는요,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. 이 시기의 여성들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가족 관계까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시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 스트레스도 비만의 주범이 됩니다. 우리 뇌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코르티솔 호르몬은 증가합니다. 근데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. 이 코르티솔이 많아지게 되면 식욕을 더 높게 만들고 단 음식을 더 당기게 만들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초콜릿, 달달한 케이크, 달달한 커피 그래서 찾는 겁니다. 하지만 단 음식은 대부분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쑥 올라가서 기분이 금방 좋아져요. 그랬다가 또 몇 분 만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허기를 느끼게 되고 또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죠. 그러면 또 어때요? 또 다시 단 것을 찾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전에 밥 먹었는데 간식으로 빵 먹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달달한 커피 먹고 또 조금 있다가 과자 먹고 조금 있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처럼 단 음식에 중독이 되게 되면 인슐린에 의해서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
비만이 되기 쉬운 겁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요,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우리가 흔히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.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. 자, 무언가를 배운다거나 또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소확행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다섯 번째, 폐경하기 5년 전부터 폐경 후 5년 정도까지입니다. 이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은 35세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.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한 40대 초부터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죠. 이 에스트로겐은 지방세포에서 지방 저장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지방 축적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기 더 쉬워지는 거죠.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을 해도요, 이제 40세부터는 더 살이 많이 찌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는 식이 조절과 운동하면서 신경을 쓰는 경우에 이제 보통 2-3kg 정도 증가하게 되죠. 신경을 안 쓰면은요, 정말 쉽게 5에서 10kg이 늘어나게 돼요. 게다가 체형도 완전히 바뀌고 또 지방의 분포도 달라집니다. 그래서 폐경 전에는 대퇴부에 지방이 많이 몰리지만 폐경 후에는요, 복부 쪽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지방이 쌓이게 돼요. 또 게다가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면서 허벅지가 가늘어지죠. 그러니까 복부는 살찌고 결국에는 복부 비만이 되는 겁니다. 100세 시대에 이제 겨우 반이잖아요. 이 시기부터는 부족해진 근육을 채우기 위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섭취량을 조금 늘려주시고요. 또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서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.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. 지금 말씀드린 5번의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